제가 요즘 과제 때문에 밤을 많이 새고 잠을 불규칙적으로 잤거든요. 그랬더니 전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처럼 자각몽을 취미로 연마하고 터득한 사람들은 가위 눌림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자각몽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가위 눌림을 당하고 남긴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입을 좀 다물고 싶은데 약간 베개에 누웠을 때 잘못해서 입이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자각몽이 시작됐어. 잠들면은 사실 별 상관이 없죠. 입을 살짝 벌리고 자든 뭐 입을 다물고 자든. 근데 이게 꿈이 아니고 자각몽인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내가 현실 몸매를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로 고정을 해버렸구나. 이거를 제가 느껴져요. 아니, 다물고 싶은데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왜? 이미 꿈이 시작됐거든. 그 현실에 있는 몸은 그 잠든 그 상태 고정이야. 그냥 더 이상 뭐 자세를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잠을 자면 사람 몸에서 이렇게 그 근육을 고정시키는 그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눈알이랑 심장을 제외하고는 다 그 마비가 돼요. 근육이. 그 수면 마비 상태에서 정신이 깨버리면 그게 가위 눌리는 거고, 방금 전 저처럼 약간 입을 살짝 벌리고 잤는데 그걸 다물고 싶었는데 못 다문다던가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방금 그래서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막 자각몽에서 말하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케이스가 대표적인 가위 눌림에서 연계된 자각몽이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 몸은 확실히 수면 마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동에 문제가 없었죠. 그 순간에 저는 현실의 몸이 아니라 드림바디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자각몽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각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도중에 자각이 시작되는 딜드랑 처음부터 자각몽으로 시작하는 와일드가 있는데요. 딜드는 상당 기간 꿈 일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점점 많이 기억하게 되고 자신만의 꿈 표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꿈 표식이 뭐냐면 이것이 꿈이라는 증거인데요. 꿈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에 눈이 3개 달린 강아지를 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이게 꿈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부터 자각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꿈일기를 쓰면서 어떤 꿈 표식이 자주 등장하는지 찾아내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찾지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일기를 쓰기만 해도 도움은 되니까. 두 번째, 와일드는 꿈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내 몸에 가위를 거는 건데요. 무서울 것 같지만 실제로 무섭습니다. 이 와일드는 또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완기, 과도기, 안정기. 이완기는 사실 잠든 상태는 아니에요. 잠들려고 침대에 누워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릴렉스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몸을 릴렉스해야지 정신이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각몽이 아니고 그냥 꿈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나는 꿈을 꾸고 있다를 반복하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과도기가 찾아올 겁니다. 과도기는 가위가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몸은 잠들었는데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죠. 수면 마비에 걸렸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삐소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나는 꿈은 꾸고 있다를 반복하세요. 여기서도 정신이 잠들면 일반 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환청이 들리는 이 과정이 조금 공포스럽기 때문에 자각몽을 처음 하시는 분께는 와일드보다 딜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멘 같은 걸 생각하면 무섭지 않고 금방 지나가요. 겁먹지는 마세요. 그래봤자 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의도하지 않고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과도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기에 접어들면 삐소리가 드디어 멈춥니다. 한번 눈을 뜨려고 시도해보세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근육을 움직여서 눈을 뜨듯이
안정기에 갔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눈을 뜨려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뜬 눈은 현실의 눈을 뜬 게 아니라 꿈속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꾸 현실의 눈이 떠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팔을 먼저 움직여봅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내 팔인데 현실의 팔은 아닌 걸 알겠어요. 얼굴을 만져보면 똑같이 만져져요. 신체의 끝부분부터 천천히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눈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뜨는 겁니다. 눈을 떴을 때 풍경이 자기가 자고 있던 방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곳에서 눈을 뜰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던 방 그대로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실이 아니라 거기는 꿈속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리얼리티 체크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RC라고 하는데 저는 손가락을 꺾어봅니다. 꺾어서 손등에 닿으면 꿈속인 거고 닿지 않으면 현실입니다. 딜드든 와일드든 어떤 방식이든 자각몽이 시작되면 RC를 한번 하셔야 돼요. 거짓 깨어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자각이 확실해집니다. 이제 자각몽이 시작됐습니다. 원하시는 뭐든 간에 하실 수가 있어요. 네오가 매트릭스를 간파한 뒤에 매트릭스 안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가 꿈을 자각하고 나면 꿈속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해집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흥분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도 울다가 깨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감정이 격해지면 꿈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자각몽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엄청 긴 자각몽을 한 20분가량 꾼 적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앞부분의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꿨던 자각몽을 마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들 각자들 꿈 안에서만큼은 통달하셔서 꿈에 휘둘리는 게 아닌 꿈을 조종하고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누워서 자는 와중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각몽이 딱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각몽이긴 했어도 그냥 자려고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냥 자자 하고서 누워 있다가 영 심심해서 제가 팔을 한 번씩 이렇게 팔이라도 이렇게 휘둘러보고 누워 있기만은 좀 그래서 책상에 와서 앉아보기도 하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오감을 제가 최대한 다 느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각몽 안에서 다시 또 눕기도 하고 이렇게 누우니까 뭔가 제 방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섬뜩하잖아요. 여기 막 누가 약간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방언이 그 사투리 방언이 아니고 그 기독교 방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무튼 그게 좀 약간씩 들리면서 여기 누가 막 걸어다니는 느낌 나길래 따라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내가. 페마 비슷한 그런 기도를 잠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기숙사가 아닌 거예요. 기숙사가 아니고 제 그 망우동 집이 나오길래 한번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번 자각몽에서는 제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 정도의 시력으로. 근데 생생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생생했는데 다만 이제 시야가 조금은 흐릿했다. 이렇게 시야가 흐릿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각몽에 한해서는. 계단을 제가 정말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일부러 발 굴러가면서 약간 느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희 집 현관이 나오는데 도어락이 문 가운데 정가운데 달려있더라고요. 원래 현실에 있는 도어락은 터치식인데 꿈속에 있는 도어락은 버튼식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이상하게 2개만 눌렀는데 바로 열리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현관 앞에 앉아 계셨고 제가 할머니 부르니까 할머니가 TV 보시다가 거실에서 제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좀 일찍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잠깐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잠깐만 저 손 좀 씻을게요 이러고서 화장실을 가서 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게 꿈속에서는 코로나 걸릴 일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손을 씻고 아빠가 이제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거실에 계셨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 계시는지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뭔가 이 꿈을 잊어버리기 싫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